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Q&A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 이달랑님의 그 질문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비대에 대해서, 근합성 기전에 대해서 궁금하셨고, 근손실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근손실에 대해서는 앞쪽 내용이 많아서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근손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손실, muscle loss,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근위축,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atrophy, atrophy, 뭐 이렇게 쓰는 그 과정도 있죠. 자, 근손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보면, 근손실은 뭘까요? 체중이 감소하면서, 그렇죠?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감소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근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영양 섭취도 있고,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충 제가 생각나는 그 몇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근손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손실이 가능하죠. 그래서 50세 이상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1%의 근손실을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연간. 그런데 50세 이상이 되면 1%에서 몇 퍼센트로 증가하냐면 6% 정도로 근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영양 섭취할 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손실이 오게 되면 고령자들은 어떻게 되죠?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결국은 근력도 약해지니까 자꾸 잘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면 근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단백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류신이라든가 아이소류신, 그 다음에 발린,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더 요구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류신이나 아이소류신이나 발린 같은 것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영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뭐냐면 견과류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루 견과, 그래서 견과류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바꿔 말하면 영양 섭취를 안 함으로써, 잘못함으로써 뭘 일으킨다?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체 활동의 유무예요. 즉, 신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손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서 근단백질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근육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작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근육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큰 손실이 유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신경근연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날 신경세포, 이렇게 뉴런 이런 거 배웠죠? 이 뉴런이 근육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접해 있죠. 자, 그래서 근육은 신경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 신경 자극이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근육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마비, 사지마비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계의 작용이 막혔기 때문에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지 근육이 잘못돼서 마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지마비라는 것은 결국 근육 질환이 아니라 신경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다시 근육에 이어지게 되면 근육은 작동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근육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신경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근육이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전달됨으로써 근 손실이 억제된다. 근 위축이 억제된다. 이런 거죠. 그 러시아의 그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를 돌고 와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고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근육으로부터 이게 근육이고 신경이면 신경이 멀어진 거예요. 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신경 자극을 줄 일이 없고 신경 자극이 없었으니까 근육이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된 거예요. 근직경이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돌아왔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우주 그 조종사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지구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그건 아침마다 조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조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더니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더라. 뭐 이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 손실의 또 하나의 요인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근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질병에 의해서도 이런 근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질병이 뭐냐면 사르코페니아인가요? 이렇게 쓰는가요? 사르코페니아. 뭐 이런 그 질환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면 아미노산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를 해도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손실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시키고 오히려 단백질을 어떻게 해요? 분해시키는 작용을 해요. 제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던 그 유명한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티아제라고 하는 이런 그 효소의 활성화가 증가되면서 단백질이 합성되거나 흡수되는 작용을 억제시켜서 오히려 분해시키는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이런 효소의 활성에 의해서 결국 근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질문하셨던 근 손실이 일어나는 기전은 영양 섭취나 신체 활동과 그리고 질병, 크게 이러한 세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병이 아닌 이상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그리고 꾸준한 운동,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달랑님께서 주셨던 근 합성과 근 손실, 오늘은 근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또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